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0년 차 50대 여성입니다. 벌써 세월이 지나 결혼 20년 차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네요. 얼마 전 남편과 아이들 빼고 둘이서 오붓하게 저녁을 먹고 왔었는데요. 그때 나눴던 얘기 중에서 그동안 참 고마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기복이 없을 것 같은 제 인생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웃으며 얘기하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울컥하며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가족에는 잘 알지 못하는 얘기지만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려고요. 남편과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을 때에는 그다지 반대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 주변에서도 다들 결혼을 했었고 남편과도 연애를 어느 정도 했던 터라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된 거였는데요. 크게 걸리는 건 없었지만 약간 신경이 쓰였던 것이 바로 아주버님이셨어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그에 반해 아주버님은 고학력자의 능력도 좋았어요. 그만큼 콧대도 높아 볼 때마다 잘난 척이 장난 아니었죠. 야, 너는 요즘 얼마나 버냐? 그러게, 공부를 좀 하지 그랬어. 허구한 날 놀러만 다니니까 이제는 좀 후회되지? 이 형처럼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야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거 아니야. 재수 씨는 얘 콕딱지만한 월급으로 대체 어떻게 살림해요? 뭐 외식이나 제대로 해요? 아유, 난 재수 씨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속으로 걱정을 했는지. 아니에요. 남편 월급 적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 정도면 근무 여건도 좋고 매해마다 월급도 올려주고 있는데 더 좋죠. 주변에서는 남편 회사 정도면 여기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난리예요. 출퇴근 시간도 좋고 야근도 많지 않으니까 저로서는 더 좋죠. 에이, 그래도 재수 씨 돈이 다르잖아요. 나는 이번에 또 새 차 계약하려고 하는데 난 싱글이니까 따로 들어가는 돈도 없고 집도 자가로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도 되고 솔직히 홍석이 월급으로는 혼자서 살아도 빠듯하죠. 안 그러냐? 넌 언제 외제차 한번 몰아볼래? 이참에 다른 회사로 이직이라도 생각해봐. 너무 월급이 적잖냐? 아, 됐어. 난 지금 회사가 좋아. 형은 월급 많이 받으면 뭐해? 매일 야근에 회식에 주말도 반납해야 할 때도 많고 바쁘잖아.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쓸 시간이 없으니까 저축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형처럼 술 마시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내 걱정하지 말고 형이나 잘해.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형은 형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 만날 때마다 아주버님은 어떻게든 자기 잘난 걸 말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은근히 남편을 무시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지만 매번 그러니 저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사실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결혼을 준비할 때 시댁 쪽에서 반대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한번 반대 없이 결혼을 해서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시댁에서도 아주버님이 결혼을 못할 거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결혼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아주버님은 결혼에 대한 의지가 강했어요. 결혼 초반에는 저에게도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도 하셨죠. 재수씨, 주변에는 좀 괜찮은 여자 없어요? 내 주변에는 거의 결혼도 다 하고 주변에 아는 여자가 없어가지고 소개를 안 해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슬슬 결혼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야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만나야 하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요즘은 제 능력만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요. 어디 없어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데요? 남편이 전에 소개 한번 시켜줬는데 아주버님이 자기 타입 아니라고 거절하셨다고 해서 제 주변도 거의 결혼은 해서 없고 주변에 한번 물어볼게요. 아주버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나 성격 이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참고해서 알아볼게요. 나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일단 얼굴은 데리고 다니기 창피하지 않을 정도? 뭐 그러면 될 것 같고, 몸매 관리는 자기 관리니까 자기 관리 잘하는 여자가 좋겠죠? 키는 2세 생각해야 되니까 한 170은 넘었으면 좋겠고, 직장도 저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성격이 중요한데, 고분고분 제 말 따라줄 사람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형, 그런 조건이면 결혼 어떻게 해? 그리고 형이 180도 안 되면서 무슨 170 넘는 여자를 만난다고? 형이나 몸 관리하고서나 말해. 내가 말했지? 형은 죽어도 결혼 못할 거라고. 애초에 마인드 자체가 저렇게 글러먹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여자가 형이 하는 얘기 들으면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이나 하겠어? 아무리 잘난 여자도 그런 조건 들으면 정부터 떨어지지. 왜? 이게 뭐 어때서? 나 진짜 기준 낮은 건데. 내가 무슨 연예인급 얼굴을 원한 것도 아니고 쭉쭉빵빵 그런 몸매를 말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이쁘고 적당히 몸매 관리 잘 된 여자 거기다가 성격까지 고분고분한 착한 여자 찾는 건데 이 정도면 쉽지 않아? 솔직히 나 정도 능력 갖고 있는 남자면 줄을 설 텐데 내가 좀 늦게 찾는 거긴 하지. 난 내 급에서 한참 눈 낮췄다고. 아주버님에게 원하는 여성상을 듣고선 전 절대 소개를 시켜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나 아주버님은 자신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여자를 원했는데 시댁에서도 진짜 독불장군이라고 할 정도로 뭐든 자기 맘대로 했었죠. 시부모님에게도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도대체 왜 저러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뭐, 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요즘 좀 심하긴 하지? 늦게 사춘기 와서 그래. 어릴 적에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형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했거든. 집에 오면 엄마가 떡하니 옆에 앉아서 공부시키고 주말에도 제대로 나가놓은 적이 없었어. 부모님이 유난히시긴 했지. 그 덕에 나는 좀 방치되긴 했지만 어쨌든 고등학교까지는 잘 따르다가 원하는 대학도 가고 그러면서 점점 달라지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좀 심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말이야. 진짜 싫어서 안 보는 사람은 봤지만 그렇다고 집에서 나가서 살았던 것도 아니잖아. 이번에야 집 사서 나가신 거라며. 그러면서 살면서 생활비 하나 내신 적도 없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그렇게 싫었으면 애초에 집을 나가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받을 건 다 받고 나서 저러시는 게 나로서는 좀... 나도 심하다곤 생각하는데 뭐 어쩌겠어. 엄마 아빠도 뭐라고 안 하는데 내 말이라고 듣겠어? 나도 처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전혀 듣지를 않아. 그냥 그러려니 해. 엄마 아빠도 속상하다고 나한테나 털어놓지. 형한테 뭐라고는 안 하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뭐. 이젠 나도 포기야. 당신도 그냥 신경 쓰지 마. 우리도 슬슬 집에 가는 건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가족들이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 앞에서 너무 무시하고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가족들이야 원래 그랬다고 하고 넘어가도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거기다가 점점 아주버님 하는 행동도 심해지시는 것 같고.
나도 처음에는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쩌겠어. 다 엄마랑 아빠가 자초한 거야. 이제 와서 나한테 형이랑 얘기해봐라. 이러면 뭐하냐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동생 말을 듣겠어?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처음부터 엇나갔을 때 제대로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애초에 마음을 풀어주던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는 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아주버님은 어릴 적 과도한 교육으로 성인이 되고 나서 뒤늦게 엇나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특히나 본인이 승승장구 잘 풀리면서 쌓여있던 분노는 가족들을 무시하는 걸로 푸는 듯 했죠. 매번 볼 때마다 심한 잘난 척에 무시를 듣다 보니 저도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시부모님 중에서 누구 하나 화를 내시거나 불편한 티를 안 내시더라고요. 심지어 아주버님은 저희에게 시부모님께 잘하길 원하셨어요. 재수 씨는 일주일에 몇 번 우리 집에 가요? 나야 독립해가지고 자주 못 가지만 원래 며느리가 자주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엄마 젊었을 때는 우리 업고 안고 해서 일주일에 3일은 갔던 거 같은데. 요즘 시대가 참 좋아졌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도 보고 말이야. 그래도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으니까 적어도 일주일 한 번은 집에 가야 되는 거 알죠? 형이나 결혼하고 그런 소리를 해.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소리를 해? 형도 집에 잘 안 가면서 자식도 안 가는데 무슨 며느리가 매주 가? 우리는 이미 충분히 엄마 아빠 얼굴 많이 보고 있으니까 형이나 시간 내서 집에나 가. 일주일이 뭐야.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면서. 전화는 좀 해? 전화도 안 하잖아. 형도 안 하는데 무슨 우리한테 하라 말아요. 야, 나는 결혼을 안 했잖아. 내가 결혼했으면 알아서 잘했겠지. 내가 보기엔 너희들이 뭘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며느리가 좀 더 살갑게 가서 있으면 엄마 아빠도 더 좋아하시지 않겠어?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 집은 아직도 그런 집안이라니까. 아들들보다는 며느리가 가서 챙기고 그러는 게 맞는 거야. 안 그래요, 재수씨? 그게 뭐가 맞는 거야? 그리고 와이프도 일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쉬는 날 2번뿐인데 그중 하루를 가서 있으라고? 형이나 좀 그래봐. 돈 그렇게 많이 벌면서 형은 그중에 10,000원이라도 우리 집에 가져다 주기를 해 뭐래?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왜 자꾸 우리한테 이것저것 하래?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어. 니들이 결혼했으니 내 몫까지 해야지. 나는 싱글이잖아.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알아서 잘한다니까. 니들이 먼저 결혼했으니 챙겨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왜 자꾸 나서? 집안 장남이 얘기하면 넌 조용히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얘기했어? 재수 씨한테 말했지? 아주버님은 초대를 하지 않아도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는 대뜸 밥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먹을 게 없어 뭐라도 주문해 먹자고 하면 자기는 그런 거 안 먹는다며 무조건 집밥을 해 놓으라고도 했었죠. 심지어 도 넘는 발언까지 아무렇지 않게 한 적도 있었어요. 재수씨, 혹시 나보다 아이 일찍 낳을 생각하는 건 아니죠? 솔직히 결혼이야 누가 먼저 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애는 원래 첫째가 먼저 낳아야지. 그래서 말인데 피임은 하고 있어요? 그거 꼬박꼬박 잘해야 하는 거 알죠? 어쨌든 이런 건 여자가 챙겨야 하는 거니까. 네? 피임이요? 아, 그런 걸 아주버님한테까지 상의를 해야 하나요? 저희 아직 아이 계획은 없긴 하지만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주버님 결혼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그럼요. 그래도 이세 생각해가지고
20대는 만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20대들이 영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저는 좀 개념 있고 남편 잘 모실 수 있는 여자가 딱 좋은데 요즘 여자들은 워낙 재고 따지는 게 많으니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지금은 없네요. 재수 씨 주변에는 20대 좀 개념 있는 여자 없어요? 20대요? 아, 아주버님, 지금 40대 다 되어가는데 20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 나이 차가 많이 나시지 않아요? 차라리 30대 또래분들 중에서 찾으시는 건 어떠세요? 그때 들어보니까 아주버님 친구분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 있다고 한 것 같은데. 30대요? 에이, 그러면 노산이에요. 저야 건강하지만 여자가 30대면 노산이죠 뭐. 결혼을 늦게 해도 제가 조급하지 않았던 게 전 저보다 훨씬 어린 여자도 만날 자신 있었거든요. 맘만 먹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차는 사람이 없네요. 그나저나 요즘 여자들은 결혼하면 다들 일 쉰다던데 재수 씨도 그래서 일 쉬고 있는 건 아니죠?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버님은 결국 저희가 결혼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10년이 지나 40대가 되어서야 조급했는지 콧대가 그나마 조금 꺾였죠.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여자 쪽에서 아무도 아주버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선자리를 마련해줘도 결국에는 여자 쪽에서 죄다 퇴짜를 놓더라고요. 재수 씨, 있잖아요. 한 몇 년 전인가? 재수 씨 잘 아는 사람 중에 미혼이었던 여자분 있었잖아요. 아, 왜? 그때 저랑 잘 맞을 것 같다고 했던 그분. 그분 혹시 지금 결혼했어요? 그때 한번 만나고 나서 결혼 생각 당장 없는 것 같아서 거절했던 것 같은데. 혹시 아직 싱글이면 다시 만날 수 있는가 해서요. 아니, 전에 전화번호로 연락해보니까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아, 그분 결혼했죠. 벌써 거의 10년 됐는데. 왜요? 그때 아주버님이 거절하셨던 것 같은데 이미 결혼하시고 아이도 낳으셨어요. 연락처는 안 바뀌셨을 건데 아마 결혼하셔서 연락 안 받으셨나 보다. 그래요? 그렇구나. 그때 제가 거절을 했었어요? 아, 그럼 그 다음에 만났던 그 여자분은요? 아예 안 낳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서로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은 아직 싱글 아니에요? 연락처도 바뀐 것 같던데. 아, 그분 해외로 이민 가셨어요. 해외에서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왜요? 아주버님 그분들 다 아주버님 또래라고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거절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주버님한테 소개해드릴 분이 없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주버님이 말해주신 조건에 맞는 사람은 제 주변에 없다고 했었잖아요. 아, 그게 생각해보니까 제 조건이 좀 까다로운가 해가지고요. 찾다 보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찾기도 귀찮고 뭐 제가 능력이 되니까 여자 능력은 안 봐도 될 것 같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하다하다 소개가 전혀 들어오지 않으니 이미 본인이 퇴짜를 놓았었던 아주 오래전 소개녀들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속으로 그러게 왜 그렇게 기고만장했나 웃었지만 이미 떠나간 배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었죠. 아주버님도 머리가 아팠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또 하나 고민거리가 되었던 게 바로 시부모님이셨어요. 아주버님에게는 절절매면서 남편 가족에게는 바라는 것도 정말 많으셨어요. 가끔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할 때면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죠. 너희 다음 주에 뭐하니? 다음 주에 오랜만에 사촌들이랑 만나서 밥 좀 먹자. 이번에 아버지 형제들 다 오기로 했거든? 니들도 참석해. 와서 오랜만에 인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둘째 너는 와서 음식 좀 나랑 같이 차리자.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오후 반차 내고 와. 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가면 되겠네. 엄마, 우리가 거길 왜 참석을 해? 저번 달에 이미 가족 행사 있어서 얼굴 봤고, 이번에 아빠 형제들만 모이는 거면서 왜 자꾸 우리 보고 오라가라 하는 거야? 거기다가 와이프는 뭐? 반차를 내? 무슨 회사가 장난이야? 아, 그리고 이럴 때마다 형은 한 번도 안 부르더라. 왜 형은 한 번도 안 부르고 우리만 부르는 건데? 형도 같이 오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번에 행사 때도 형은 아예 오지도 않았잖아. 그건 네 형이 결혼 안 했으니까 그렇지. 너희들도 결혼했고 결혼은 안 한 애를 어떻게 부르니? 원래 며느리라는 자리가 이렇게 피곤한 거야. 누가 너 보고 반차 내고 오래? 다이야, 알았지? 반차 내고 다음 주에 좀 일찍 와서 음식하는 거 거들어라. 내가 장은 다 보고 올 테니까 너는 그냥 여기서 보조만 하면 돼. 힘들 거 하나 없어. 여기 오는 게 힘들다니까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결혼을 했거니와 형은 뭐 결혼 안 했으니까 뭐든 다 안 와도 되고 빠져도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이럴 때마다 다이한테도 미안하지만 장모님 장인어른께 죄송해. 어떻게 우리 집에서 다이를 이런 대접해? 다음부터 행사 절대 참석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요구하는 아주버님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당연하게 아주버님이 아닌 저희가 본인들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부모님도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저희는 실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점점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뜬금없이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형님은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계셨는데 시부모님 태도에 전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우리 집 맏며느리가 들어왔네. 오느라 피곤하지 않았니? 여기까지 피곤하게 오지 말고 전화만 하지 그랬어.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해볼까 하다가 혹시라도 바쁘면 어쩌나 해서 전화를 못했어. 그래도 한 번은 인사를 와야죠. 아마 앞으로는 제가 바빠서 직접 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온 거예요.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일이 근데 바빠서 오래 있지는 못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오늘 학교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금방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 괜찮아. 그런 일이 있으면 얼른 가봐야지. 여기는 나랑 둘째가 같이 지우면 되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라. 역시 집에 박사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집안 분위기 자체가 교양 있고 고급스러워지네. 딱 우리 집에 맞는 며느리가 이제야 들어온 것 같아서 너무 기쁘구나. 그렇지, 엄마. 내가 제대로 된 며느리 데리고 왔지? 와이프가 오늘 좀 바쁜데 그래도 인사는 직접 해야 하는 거라고 해서 같이 왔어. 이렇게 생각도 깊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세상에 자기 일도 바쁜데 굳이 시간 내가지고 인사도 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바쁠 텐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역시 우리 맏며느리야. 둘째야, 뭐하니? 얼른 밥상 차려야지. 형님 바쁘다고 하니까 얼른 차려라. 형님이 좋아하는 음식들 가득 덜어가지고 오고. 알았지? 결혼하고 처음 형님이 인사를 하러 왔을 때는 처음이니 어색하니까
더 신경 써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점점 시부모님 편애가 심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항상 시부모님은 아주버님과 형님만 챙기기 바빴어요. 번거롭고 귀찮은 일은 항상 남편과 저의 몫이었죠. 그런 일들이 잦아지면서 남편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어요. 엄마 아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면 와이프도 손님이야. 아무리 형수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곤 하지만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밥은 왜 나랑 와이프만 차리고 있는 건데? 다 같이 일어나서 하던지. 물은 그리고 직접 떠다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음식은 왜 죄다 형이랑 형수님 앞에만 두는 거야?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넌 또 왜 그래? 밥상머리 앞에서 예의 없게. 그리고 네 형수는 결혼한 지 뭐 몇 년이나 됐다고. 니들이 결혼한 지 오래됐으니까 좀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아유, 미안하다 며느라. 우리 둘째가 좀 철이 없어서 그래. 니들처럼 생각이 깊으면 이런 소리 밥상머리 앞에서는 안 하는 건데. 어머님,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저희 집에서도 막내는 좀 생각 없고 철없고 그래요. 어떻게 모든 상황을 잘 보겠어요.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저희가 참아야죠 뭐. 그나저나 이거 음식 맛있는데 저 좀 싸주실 수 있어요? 동서, 이거나 통에다가 좀 담아줘. 아, 좀 안 흘리게 꼼꼼하게 포장해서 담아줄래? 저번에 보니까 다 샜더라고. 아유, 그랬니? 둘째야, 너는 그런 거 하나 꼼꼼하게 못하고 칠칠맞게 흘리게 했어. 오늘은 2중 3중으로 꼭꼭 삼해서 싸줘라. 그리고 냉장고에 한우 있지? 그거 형님 내 거니까 가서 차에다 갖다 두고 와. 그네야, 차키 어디 있니? 작은 애 보고 가서 차에 가져다 두라고 하자. 저와 남편을 제외하고 다른 식구들은 하나도 이상함을 못 느끼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 대놓고 뭐라고 해도 철없이 하는 아들 말로 취급을 했죠. 되도록이면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가 피하면 안 챙긴다 서운해하시고 같이 자리를 하면 저희는 챙겨주지 않으시고 모든 걸 형 부부에게 향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시부모님도 편애를 하고 거기다가 아주버님도 집안에서 떵떵거려서 그런 건지 형님도 저를 무시하셨어요. 형님이랑은 자주 대화를 하진 않았는데 한 번 대화를 할 때마다 무시한다는 게 바로 느껴질 정도였죠. 동서는 요즘 뭐 해? 남편 말 들어보니까 뭐 가족 사업 뭐 도와준다며? 뭐 가족 사업을 크게 해? 아니, 내 주변에는 다들 고학력자에 박사하거나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서 다들 자기 커리어 살리는 데 집중하는데 내가 보면 동서는 자기 커리어는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해주는 말이야. 애들도 엄마가 뭐 하는지에 따라서 자신감이 달라지잖아. 동서네 애들은 영 엄마 일 얘긴 안 하길래. 원래 엄마가 잘나면 애들이 알아서 막 주변에 자랑하고 그러지 않나? 애들 따라 다르죠 뭐. 저희 애들도 제가 일하는 거 자랑스러워 하는데 솔직히 그런 거 자랑스러워하는 건 좋지만 주변에 자랑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겸손도 있어야 하고 굳이 그런 걸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아이들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동서는 보면 볼수록 참 성격이 좋아. 그렇지? 주변에서도 약간 느긋하단 소리 많이 듣지? 애들이 그렇게 교육해서 말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동서 진짜 순진한 건가? 애들도 다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엄마가 진짜 잘났으면 주변에 막 자랑하고 난리도 아니지. 조용한 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동서, 괜찮아.
나는 주변에 전업주부 이런 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요즘은 전업주부도 괜찮고 마트 아르바이트해도 본인 스스로 떳떳하면 괜찮아. 마치 본인이 아는 기준에서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말을 해봤자 뭐가 달라질까 싶어서 저와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이제야 전 왜 남편이 거들먹거리는 아주버님에게 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시부모님에게는 왜 뭐라고 하지 않았던 걸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본인의 말을 믿지도 들어주지도 않으니 아예 입을 다문 거였죠. 저 역시 결혼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방법은 입을 다물고 거리를 두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점점 시댁 식구들에게 거리를 두던 중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어느 날 대학 급식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박사 형님이 근무를 하는 곳이더라고요. 절 발견하자마자 박사 형님은 저에게 다가와서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어요. 동서, 설마 나 여기 박사로 있다고 여기 취업한 거야? 동서 여기 취업하면서 내 얘기한 건 아니지? 아, 진짜. 그런 거면 당장 그만둬. 어떻게 형님 이름 팔아서 취업할 생각을 해? 내가 이래서 가족들한테 어디 박사로 있는지 말을 안 했는데. 아무튼 바로 가서 그만두겠다고 해. 나 동서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동서, 내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취업한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여기 취업한 거 아니고 잠깐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여기 있다고 전혀 말도 안 했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저한테 오셔가지고서는 말하시는 게 더 주변에서 잘 아시겠네요. 저랑 형님 동서 사이인 거 티내고 싶지 않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가셔서 차라리 모르는 척 하세요. 뭐? 와, 들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동서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내가 동서 그렇게 말하면 알아서 불쌍하게 안 볼까봐 괜히 자존심 내세우는 거야? 내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 좀 있는데 이렇게 자존심 세운다고 답이 아니라니까. 일단은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취업할 곳 알아볼 테니까 당장 가서 못하겠다고 일단 말해. 우리 학교에서는 안 돼. 참, 어이가 없네. 형님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니까 설거지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저도 형님이랑 아는 사이라는 거 티내고 싶지 않거든요. 애초에 여기에 형님이 박사로 있다는 거 알고서 온 것도 아니고 저도 밝히고 싶지 않으니 가시라고요. 끝까지 이렇게 자존심 부릴 거야? 뭐 좋아. 내가 그럼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해줄게. 아줌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설거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이런 일 하려고 왔으면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고춧가루 묻었잖아. 다시 닦아, 아줌마! 모르는 척하라는 저의 말에 형님은 갑자기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해주겠다면서 저에게 소리를 질렀죠. 식당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고 저쪽에서 누군가가 부랴부랴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이 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며 제 팔을 끌었죠. 그 모습을 보고선 형님은 너무 당황스러워했어요.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조부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제가 이사장 자리를 맡게 되었고 회사가 지원하던 대학으로 봉사 지원을 가게 된 거였어요. 원래 제가 봉사를 해야 할 건 아니었지만 먼저 나서서 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급식실 설거지를 하게 된 거였는데 그걸 보고선 형님은 오해를 하게 된 거였죠. 회사 측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규모도 적지 않았고 연계된 사업들도 많아 대학 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선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그 사람이
저에게는 형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선 더욱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되었죠. 형님은 제가 무슨 손을 쓴 거라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동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학교에서 내년 교수 임용을 안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동서가 설마 학교에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와, 진짜 무섭다, 무서워. 이런 것까지 다 요구하고 말이야. 동서 아무리 이사장이라고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멀쩡히 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고작 좋지 않은 감정 하나 가지고 자르라고 했다고?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소리 한 적도 없고 그런 소리를 할 생각도 없어요. 형님이 그렇게 감정 하나 가지고 무섭게 잘랐다고 생각했다면 제가 고작 그 정도로 그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네요. 형님은 이사장 되면 이것보다 더 했을 건가 봐요. 뭐? 이것보다 더한 짓을 했어?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진짜 무섭다. 그렇게 따지면 동서가 나보고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동서 아는 척 안 하고 급식실 아줌마 취급해준 건데 뭐가 어때서? 이것 가지고 문제 제기한 거면 너무한 거 아니야? 아, 형님은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취급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가 봐요?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직업에 기천이 어디 있고 다 사람일 뿐인데 누가 누굴 무시할 자격이 있나요? 애초에 형님이 그런 마인드니까 교수 임용되지 않았다고는 생각 전혀 안 하시네요? 신기하게. 이유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따질 게 아니라 학교 측에 직접 따지세요. 무섭다 하시면서 아직도 저한테 따지고 계신 거 보니 아직 무섭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기고만장함은 결국 본인 스스로 꺾고 말았던 거였어요. 대학 측에서는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봤고 그동안 형님이 다른 학교 내 근로자들을 무시하고 다녔다는 게 드러나게 되었죠.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형님은 이후 교수 임용 채용에 발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형님은 그렇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형님의 이런 행각이 알려지게 되면서 지역 커뮤니티에는 아주버님이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녔다는 사실도 알려졌고 부창부수 유유상종 끼리끼리라며 인성 논란으로 지역 카페가 난리가 났죠. 서민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변호사로 알려졌던 전문직이었던 아주버님도 인성 논란 입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기고만장했던 콧대가 꺾이고 말았어요. 남편은 이번 기회에 잘 됐다며 모든 시댁 식구들과 연 끊고 살자고 했죠. 그렇게 몇 년을 시댁 식구들과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지내고 있답니다. 중간중간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며 저희가 연 끊은 걸 온 세상에 알리겠다고 압박했지만 저희는 오히려 그간 그들이 한 짓을 함께 오픈하겠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압박과 독설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대학에 취업하려던 형님도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았고 변호사였던 아주버님도 한번 꺾이고 나니 다시 재기하기 어려웠던가 보더라고요. 정가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 말로가 이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답니다. 남편이 그때 일을 무척이나 미안해하고 있어요. 본인의 가족들 때문에 제가 받았던 상처가 깊을까 항상 조심해 하더라고요. 사건 이후 처음으로 그때 일을 남편과 얘기해보게 되었는데 아마 남편이 나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인성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건으로 저는 겸손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되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동등하다는 걸 항상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이곳의 사연들을 읽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박수도 치며 늘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수에 살고 있고 나이는 이제 곧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젊어질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싶은 요즘이랍니다. 행복할 거라는 제 인생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남편의 잦은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재산 분할과 위자료, 아이 양육권 문제에서는 깔끔했기 때문에 그저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아이를 혼자 10년이나 키웠고 그 아이가 13살이 되던 무렵 제가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웠던 아빠는 저에게 정말 괜찮은 남자라며 소개를 시켜주었답니다. 사실 딸아이를 키우면서 무조건 딸만 보고 살아야겠다는 저에게 아빠의 재혼 얘기는 조금 뜻밖이었기도 하더라고요. 사별하고 혼자 된 지 꽤 됐는데 직업도 그렇고 성격도 얼마나 자상한지 내가 내 딸 한번 만나보라고 했어. 우리 음식점에 점심시간마다 오는 손님인데 그 앞에 회사 과장인가 뭐 하는 것 같더라고. 한번 만나볼래? 그쪽은 좋은 것 같던데 몇 년을 내가 봐서 보증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애도 이제 커가는데 너도 혼자 있으면 그렇지 않냐? 아빠는 무슨 그런 소리를 했어. 난 그냥 우리 여주 보고 살 거라니까. 괜찮아요. 나 재혼 생각 없으니까 접어둬. 내가 안 괜찮아서 그래. 40이면 창창한데 이렇게 혼자 늙어가겠다는 거야? 미우나 고우나 남편이 있어야 해. 있으면 뭐해? 나 이렇게 된 거 보고도 그래? 아빠도 혼자 잘만 살았잖아. 나도 여주 키우면서 잘 살 수 있어. 내가 안 괜찮아. 하나밖에 없는 딸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거 보라는 거냐? 내가 사는 이유가 너인데 잘 사는 거 보여야지. 한사코 거절하는 저에게 아빠는 정말 괜찮은 남자라며 소개를 시켜주었고 그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아빠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지만 정말이지 괜찮은 남자더라고요. 사별을 한 것이 슬픈 소식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마음이 따스한 남자인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제 딸아이를 한번 소개해 줬는데 꼭 딸이 있었던 것처럼 딸아이랑 잘 지내더라고요. 모든 엄마들이 그러하듯 자식이 저렇게 좋아하니까 마음을 더 열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남편에게 빠져들었어요. 친구들이 아빠가 있는 게 너무 부러웠는데 나도 이제 어디 가서 아저씨를 아빠라고 해도 되는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아저씨가 그렇게 좋아, 우리 딸? 엄마는 우리 여주가 좋다고 하면 다 좋아. 엄마한테는 여주가 1순위니까. 아저씨가 너무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또 엄마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나한테도 느껴지잖아. 그래, 우리 딸이 이렇게 좋아한다니까 엄마가 잘해볼게. 여주야, 고마워. 그리고 항상 미안해. 엄마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이혼 후 단 한 번도 면접을 하지 않은 친아빠였기 때문에 딸아이의 아빠라는 빈자리는 정말이지 컸던 것 같았어요. 딸아이의 말에 오히려 전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렇게 짧은 연애 후 재혼을 하였답니다. 재혼을 하고 저에게 아이가 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누구보다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오히려 첫 번째 결혼 때 있었던 시어머니보다 훨씬 더 상냥하신 분이었거든요. 할머니도 너무 잘해줘. 나한테 원래 있던 할머니 같아서 너무 좋아. 요즘 들어서 가족이 많아져서 그런지 행복해요. 우리 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마가 너무 좋은데? 우리도 할머니랑 아빠한테 더 잘하자. 그래야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이제 똑같이 좋은걸? 할머니도 나한테 맨날 우리 손녀딸 이렇게 불러. 저를 누구보다도 예뻐해 주셨고, 제 아이를 본인의 친손녀처럼 대해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런 사랑을 첫 결혼에서 느껴본 적 없던 터라 정말이지 이런 게 가족의 행복이구나 느끼며 재혼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처음 들 정도로 행복했답니다. 무엇보다 친정아빠가 저의 행복을 정말 많이도 빌어주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것 같아 좋았어요. 내가 며느리도 생기고 소녀까지 생기다니 일석이조구나. 우리 석균이가 재혼을 하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어머님도 이제 제가 잘 모실게요. 석균 씨 걱정은 넣어두세요. 그리고 친손녀도 아닌데 저희 여주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본인 핏줄이 아니니까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머님은 저와 여주까지 다 감싸주신 분이세요. 아니야. 여주는 보자마자 나한테 딱 손녀 같은 느낌이었어. 그리고 너도 날 편하게 엄마처럼 대해라. 친정엄마도 없이 컸으니 얼마나 외롭게 컸겠어. 아무리 친정아빠가 잘해준들 엄마 빈자리가 오죽하겠니? 날 의지하고 나한테 기대해.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사실 남편은 그래도 아이가 없으니 어머님이 부담스러우면 어쩌나 싶었어요. 뭐가 부담이야. 이 나이에 이런 큰 손녀도 얻었으니 너무 좋은 거지. 그런 걱정은 넣어두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 난 우리 석균이가 행복해지면 돼. 석균이도 그렇고 나도 아픔이 있잖니. 한편으론 네가 이렇게 치유해 준 것 같아서 기뻐. 정말 좋으신 분 아래 좋은 남자가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행복한 길만 펼쳐질 것 같았지만 늘 시어머니 눈은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하였고 가끔 남편이랑 저 몰래 자리를 비우는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말도 없이 밤늦게 들어오게 되었고 남편의 외도가 트라우마가 됐던 터라 이렇게 말도 없이 늦게 들어온 것이 화가 났어요. 남편이랑 연락이 안 됐을 때 불안하고 혹시 하는 생각과 함께 별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큰 소리를 지르게 되었죠. 무슨 일 있는지 연락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도 그렇고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생각 못하고. 미안해. 좀 갈 데가 있었어. 당신이 이해해줘. 어머니도 오늘은 좀 쉬고 싶으실 거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알겠지? 뭐? 그냥 이해하라고 하면 다야? 어머님, 제가 이상한 건가요? 사고가 났나? 아님 무슨 일인가? 이렇게 기다린 제가? 내가 미안해. 나 때문에 늦은 거니까 네가 이해해줘라. 석균이는 아무 잘못 없어.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일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오해 말고 기분 풀어. 내가 석균이 보고 어디 좀 가자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어머님, 그럼 어머님이라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어쨌든 저한테 말 못할 이야기라고 하니 섭섭하고 그러네요. 다 때가 되면 알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미안하니까 그만해 주라. 엄마도 얼른 들어가서 쉬어요. 그렇게 그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 다정한 남편과 착한 시어머니 덕분에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곤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 역시 넘어가지기로 하였죠. 그렇게 그 일을 잊어버리려 했고 남편의 전 와이프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전 이혼을 했고 남편은 사별인지라 저 역시 마음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김서방이 너한테 잘하는 만큼 너도 잘해야 하는 거야. 네가 챙겨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전 와이프 길 같은 것도 잘 챙겨주면 좋지. 아무래도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잊히기 쉽겠니? 그게 사람 도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당연하지.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요. 남편이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하지만 나 역시 그분 아니었으면 남편을 못 만났을 거니까. 그래, 잘 생각했어. 김서방도 좋아할 거고 너네 시어머니도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아마 너한테 많이 고마워할 거야. 하지만 억지로 와이프를 잊으라고 할 순 없었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날 남편에게 와이프의 기회를 챙겨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했고 저에게 잘해주시는 시어머니와 따르기 잘해주는 남편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유, 고맙다. 네가 큰 마음 썼어 정말.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쩜 이렇게 자비롭니? 내가 잊지 않으마. 아니에요. 석균 씨 그래도 와이프였기도 하고 지금은 제가 석균 씨랑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챙겨야 할 도리죠. 아니야.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 잘 알아. 너무 고마워. 이 마음 잊지 않을 거야. 나도 여주한테 더욱 잘할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어머님이랑도 특별한 고부 사이였던 것 같고 당신이랑도 그런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너무 고마워. 솔직히 그냥 조용히 애비랑 애도만 할까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챙겨준다고 하니 내가 눈물이 다 난다. 그렇게 기일을 기리는데 시어머니가 참 많이도 우시더라고요. 생전 사이좋은 고부였구나 싶었고 지금도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그때는 얼마나 잘해주셨을까 싶었던 것이 보고 있는 저까지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남편의 전 와이프는 인상이 매우 좋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처음으로 전 와이프에 대해 이것저것 듣게 되었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도 엄마가 없이 자랐던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당장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고 했을 때 그 슬픔이 엄청 크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법이 없어도 살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하필이면 교통사고에 뇌출혈로 먼저 가버린 거지. 자기 너무 힘들었겠다. 이혼했던 나도 힘들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볼 수 없다면 무슨 느낌일까 싶어.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당신한테 충실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 오늘은 기일이니까 이것저것 참 많이도 생각난다.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내가 마음이 좀 그렇네. 당신한테 괜히 미안하고. 아니야. 당연히 가족인데 슬퍼하시지.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거 물어보기 좀 그랬거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괜찮아졌지만 그때 어머니랑 나랑 충격은 컸지. 그래도 지금 행복하니까 된 거야. 정말 착했다는 전 와이프의 이야기가 참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사고까지 저 역시 큰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지라 그 마음이 어떨지 와닿으면서 남편을 토닥여 주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 같이 살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방을 얻어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계실 시어머니였기에 마음이 안 좋아 분가를 말렸지만 시어머님은 오히려 혼자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혼자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 시어머니를 말리기란 역부족이었고 남편에게 설득해보라고 해도 절대 넘어오시지 않았죠. 어딜 가신다고 그러세요. 전 어머님이랑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어머님이 그랬잖아요. 저보고 친정엄마가 돼주신다고. 에이, 그래도
둘이 여주랑 사는 게 맞는 거지. 어디 시어머니가 요새 같이 살아. 나 혼자 살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원래 자식이랑 부모는 떨어져 살아야 하는 법이야. 그동안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 석균이랑 나랑 같이 살았지만 이제 한 가족이 생겼으니 내가 나가야지. 진짜 마음 쓰지 말어라. 난 이게 편해서 그래. 그리고 언젠가 따로 살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 제가 석균 씨랑 어머님한테 큰 소리 내서 그러신 거죠? 죄송해요. 제가 그때 생각이 짧았어요. 저 역시 트라우마도 있고 걱정도 많이 됐던지라 조금 이성을 잃었던 것 같은데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전 진짜 어머님이랑 사는 게 좋으니까 제발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랑 사세요. 여주도 할머니가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니야. 진짜 마음은 고맙게 받은마. 잘해준 것도 없는 시엄마인데 이렇게 잘 따라주어서 고마워. 그래도 이건 내 소원이야. 여주도 그렇고 저도 정말 좋은데 어머님이 저희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도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제 간곡한 부탁에도 기어이 방을 얻어 나가셨고 저희가 잘 찾아뵌다고 약속을 하였어요. 막상 어머님이 있다가 안 계시니 허전하면서 그립더라고요. 저 역시 엄마가 없이 큰지라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 몇 달 사이에 정이 들었던 거죠. 막상 집에서 나가시니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연락도 잘 안 되는 어머님이었기에 괜시리 걱정이 되는 날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잘 지내겠거니 안일하게만 생각을 하였고 눈에서 멀어지니 자연스레 저 역시 어머님이 없는 집이 익숙해졌어요. 어머님 나가시니까 너무 허전하다.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다시 오시라고 할까? 솔직히 어머님이랑 너무 좋았는데. 엄마 안 오실 거야.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살자. 엄마도 그게 마음 편하실 거고. 우리가 종종 찾아뵈면 되지. 이래서 아들들은 틀렸다니까. 어머님이 우리 생각해서 나가주신 거지. 으이그, 나중에 내가 잘 말해봐야겠어. 아니야, 그러지 마. 엄마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내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 당신은 너무 그렇게 챙길 필요 없어. 같이 살고 싶은 저와는 달리 남편은 그렇게 보이진 않았고 그저 무뚝뚝한 아들이겠거니 싶었어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은 지났고 남편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밤만 되면 집을 나서더라고요. 가끔 운동하러 나가거나 동네 친구들을 만나 한잔 하겠거니 싶었지만 매번 밤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사실 저로서는 또다시 이해가 가지 않는 날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연락이 안 되던 일까지 생각이 났고 결국 남편에게 대판 따지기 시작했답니다. 저 역시 주체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정말 화가 났고 그때는 의구심이 제 마음을 집어삼켜 버렸죠. 당신 또 얘기 안 하지?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니? 내가 당신 와이프긴 한 거야? 난 껍데기랑 사는 것 같아. 정작 내가 알아야 할 것에는 침묵이고 그저 시덥지 않은 좋은 얘기만 해주려는 당신 때문에 내가 남편이 있는 건지 그냥 아는 사람이랑 사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어떤 게 당신 본 모습인지 진짜 모르겠다고. 뭐야?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모든 걸 다 말하진 못하지만 그냥 때가 되면 다 얘기할 테니 그만해주면 안 될까? 뭘 그만해. 아니, 나 무조건 못 참아. 당신 그 비밀스러운 구석 나한테 오픈하던지 헤어지던지 둘 중 하나만 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왜 이혼했는지. 그런 나한테 이런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싶어?
진짜 너무한다. 뭐가 뭔지 몰라도 솔직해져. 제발 기다려줘. 내가 말 못할 사연이 있다니까. 언젠간 말할 건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그래. 조금만 시간을 줘라. 이제라도 남편의 모든 면을 알고 싶었던지라 전 이혼이란 초강수를 두었고 남편은 적잖이 당황한 듯 싶어 보였어요. 그리고 한참 생각에 빠지더니 본인에게 며칠의 시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학원이 끝나고 늦은 밤 귀가한 딸아이의 귓속말에 전 남편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는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늘 남편에 대해 생각하면 초조한 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들들 볶았다고나 할까요? 엄마, 새아빠가 밤마다 할머니 만나요. 알고 있었어요? 그럴 거면 할머니는 왜 나가서 사는 거야? 어차피 코앞이지만. 뭐? 학원 갔다 오다가 본 거니? 매일 그랬어? 왜 지금에서야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진작 말을 좀 해주지. 거의 할머니 만나던데? 늘 할머니네 집으로 들어갔어. 내가 뒤에서 몇 번이나 불렀는데 못 듣고 뛰어가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할머니네인 거 있지? 할머니네 집에 불이 켜 있어서 베란다로 비친 모습을 봤거든. 그래서 물어본 거야. 전달의 충격적인 말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답니다. 늘 의구심이 정말 많았던 남편이었기에 이번 기회에 모든 걸 다 밝혀내겠다고 생각한 저는 시어머니가 노인정에 간 사이 시어머니의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 CCTV를 설치해 두었고 그곳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헐레벌떡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정말 심각했던 날이었거든요. 아빠의 중매로 마흔에 재혼했더니 13살 딸이 내게 계속 귓속말을 하였고 딸이 충격적인 말에 설치한 CCTV를 보니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비밀들이 펼쳐지고 말았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당장 시어머니 댁에 뛰쳐간 것이었고요. 제가 시어머니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고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 이러려고 혼자 계시겠다고 한 건가요? 당신이 뭐라고 말 좀 해봐.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우울증이 세게 오신 거예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냐고요?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제인이야. 근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 정신으로는 그냥 나 좀 다들대 버려 두란 말이야. 어머니마저 이러면 전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 약속했던 거 잊으셨어요? 둘이 의지하고 살기로 했잖아요. 다들 알아듣게 얘기해 주세요. 어머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왜 그러시는지 말씀을 해줘야 알죠. 제가 CCTV로 본 모습은 시어머니가 세상을 등지려고 한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남편은 말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 모습을 보자마자 집으로 뛰어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보자 남편의 그동안 비밀스러운 모습들과 시어머니의 슬픈 눈이 이해가 단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가 아닌 전처의 어머니였더라고요. 천하의 고아로 살았던 남편은 전처를 만나 어머니까지 생겨 도란도란 살아갔었는데 그 와이프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등지자 둘이 모자처럼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적극 추천으로 남편은 재혼까지 하였는데 시어머니는 살면 살수록 딸 생각에 도저히 이 세상을 살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딸 곁에 가고 싶은 마음에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였죠. 남편은 시어머니가 늘 불안하고 못 믿어서 저녁마다 시어머니의 집에 들렀던 것이었고, 그날 늦게 들어온 이유는 시어머니와 함께 전처의 납골당에 가서 하염없이 울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슬퍼서 저 역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 슬픈 모습으로 어떻게... 당신은 너무한다. 왜 숨겼어? 내가 이해 못할까봐? 그래도 전초에 어머니랑 살고 있다고 하면 당신이 싫어할 줄 알았지. 또 어머님을 내 어머님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천하의 고아인 나를 아들로서 생각해 주셨거든. 그래서 당연히 나도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거야. 어머니의 슬픔이 이렇게 크다는 걸 알아서 사실 재혼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당신이 너무 좋았어. 미안하다. 이게 뭔지. 아니다. 네가 재혼해서 이런 거 아니야. 그저 우리 딸이 보고 싶어서 그랬어.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다니. 예, 미안하다. 우리 석균이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용서해. 네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테니.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은 제 어머님인 게 변함없는걸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울지 마세요. 죄송해요.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버렸어요. 하도 밤마다 남편이 집을 나가길래 뭐 하나 했거든요. 저 역시 전 남편 외도 트라우마로 좀 힘듦을 경험했던 터라.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여보 미안해. 그리고 어머님 죄송해요. 내가 이런 걸로 당신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당신같이 착한 사람한테 이해해 줄 수 있어? 아니야. 당신 아픔 이해해. 내가 더 미안하지. 솔직히 말도 못하고. 사실대로 말하기가 두려웠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기도 했고. 또 어머니도 자꾸 본인이 이제 사라져준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더욱더 말하기가 그랬던 거야. 미안해 정말. 내가 미안하다. 나만 없었으면 깔끔해졌을 건데 내가 석균이 앞길도 그리고 너도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죄인이야. 그런 말 마시라니까요. 저 한 번도 어머님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마 사실대로 말씀하셨어도 이해했을 거예요. 제가 마음을 터고 어머님께 다가가자 어머님은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있었던 속마음을 다 꺼내 보여주더라고요. 남편의 전처는 교통사고 뇌출혈로 내사 상태였고 몸의 일부를 기증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런 결정도 너무 힘든 결정이었지만 딸이 살아생전에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보람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사고 날짜가 어떻게... 그리고 저도 그때 그 병원에서 이식수술을 받았거든요. 당신한테도 얘기했지? 크게 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고. 아마 이식수술 받지 못했으면 난 죽었을 거야. 정말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을 수가 있지? 신기하다. 그때 심장을 받은 사람이 너였구나? 어머님이 그 결정 내리시기까지 정말 힘들어 하셨어. 좋은 일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결정 쉽게 내릴 수 없잖아. 근데 정말 이런 우연이 다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런 게 운명인가 싶기도 해. 한참을 듣고 보니 제 사고 날짜와 비슷한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제 이야기를 짜맞춰 보니 저도 큰 사고로 심장 이식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제 심장 이식을 해준 기증자가 남편의 전 와이프였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그럼 우리 딸아이의 심장을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고, 우리 딸이 정말 보람된 일을 했구나. 사람을 살렸어. 그럼요. 전 그분 아니었으면 이렇게 예쁜 딸도 그리고 친정 아버지도 두고 아마 먼저 갔을 거예요. 어머님 따님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걸요. 따님이 이어준 저희의 인연인가 봐요. 어머님 그만 슬퍼라고 절 보내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딸이 날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널 보내준 거야. 이 못난 어미는 그것도 모르고 세상을 등지려 했으니.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여보, 고마워. 그리고 진짜 어머님한테도 고맙네요. 거 봐요. 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래야지. 미안하다. 내가 너희한테 큰 심려를 끼쳤어. 그러면 안 되는데 나쁜 생각만 하고. 정말 모자란 엄마야. 그날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그리고 해가 밝고 가족들이랑 남편의 전초에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제가 살아 숨쉴 수 있게 해준 저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감사한 마음과 함께 시어머니에게 더욱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 또한 저를 보내줘서 정말 고맙다고 딸에게 꼭 행복을 찾을 거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고마워요. 남편도 그리고 어머님도 저한테 이런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살아가 볼게요. 귀한 목숨 주셨으니 평생 감사하면서 살 거예요. 어머님 걱정은 마세요. 제가 친딸처럼 옆에서 살피고 아껴드릴 거예요. 고맙다. 이거사, 너 없다고 이렇게 딸까지 만들어주고 엄마 정말 벅차. 여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갈게. 지희야, 너무 고맙다. 네 이름을 얼마 만에 불러보는지. 장모님, 아니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겠다는 마음 변함없어. 그러니까 마음 편히 쉬어. 이렇게 좋은 짝도 만났고 너한테 미안하지만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도록 할게. 그리고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 편히 눈 감아. 우리 어머니 끝까지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모실 거니까. 어떤 고마운 말을 해도 부족한 마음이 들었어요. 원래도 심장 이식을 받고 기회를 얻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저에게 목숨을 주신 분이 눈앞에 있다고 하니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는 계기도 되었거든요. 사실 처음에 이 감사한 마음이 점차 적응이 되어 익숙해진 채로 살아갔던 날들이었어요.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다고 했지만 다시 살아났고 그냥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목숨이 누군가에겐 간절했던 목숨이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더 열심히 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겠다고 마음 깊숙이 절실히 느끼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님,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엄마 없이 컸고 엄마가 정말 그리웠는데 이렇게 엄마를 내려주셨나 봐요. 제가 진짜 딸처럼 어머님 마음에 뭐든 다 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친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잘 모실게요. 저희에겐 어머님의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저에게도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어머님은 절대적인 존재인 거죠. 고마워 다들 이렇게 말해줘서. 내가 살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생겨버렸네. 나도 앞으로는 허튼 생각 절대 안 하고 힘내서 살게. 나중에 딸을 만나더라도
떳떳하게 말이야. 그리고 내 딸, 아들, 앞으로 엄마가 정말 잘할 테니 걱정도 오렴. 어머니 웃는 모습을 모처럼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동안 진작 어머님의 얘기를 알았다면 어머님이 그런 슬픈 생각을 조금이라도 덜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괜찮아요. 저희 가족 행복한 일만 남았으니까요. 우리 정말 잘 살아봐요, 어머님. 그래,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완전한 가정으로 살아보자.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 내가 더 너희한테 잘할 거야. 저희는 그렇게 남편의 전처 앞에서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날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서로에 대하여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답니다. 제 인생에서 없을 것 같았던 행복이었는데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남편을 만나고 지금까지 10년. 물론 남편이랑 투닥투닥거려서 속상한 점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저의 든든한 아군이자 지원군이셨어요. 친정엄마가 계셨다면 이런 마음일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죠. 아유, 진짜 석균 씨 저럴 때마다 답답하다니깐요. 제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좀 해주세요. 속상해서 원. 그래, 내가 혼내주마. 우리 딸 힘들게 하면 사이고 아들이고 다 혼나야지. 남자들이 원래가 철이 없어요. 그런 거죠? 그래도 여주한테 잘하고 어머님 그리고 저희 아빠한테 정말 잘하니까 제가 참아야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오늘은 그이가 좋아하는 잡채나 해야겠어요. 어머님이 도와주세요. 저 간 잘 못 보는 거 아시죠? 알겠어. 내가 도와주마. 그래도 석균이가 장가 한번 잘 갔다. 이렇게 너그러운 와이프를 얻기가 어디 쉽니? 어머님 눈에만 그런 거죠. 오늘 저녁 드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게예요. 여주가 할머니 드린다고 뭘 만들었대요. 어머님은 제 친정엄마도 되셨다가 시어머니도 되셨다가 저의 곁에서 큰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이런 거 보면 전 참 복이 많다고 느껴진답니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 또 친정엄마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딸도 행복해하고 저 역시 정말 행복하다고 자부하며 살아요. 남편도 딸도 그리고 어머님, 또 제 친정 아빠까지 모두가 지금의 소중함을 잃지 말고 서로에게 더욱더 잘하자고 늘 당부하며 살아간답니다.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50년은 더 살려면 서로에게 더 잘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죽음의 고비에서 도움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은 남들을 위해 살아가 보려고 해요. 받은 만큼 되갚고 싶거든요. 얼마 전엔 병원에서 기증서약서를 작성하고 왔어요. 저 역시 나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싶고 제 기증 이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 목숨 하나를 살리는지 뼈저리게 제가 느껴봤으니까 말이에요. 제 인생이지만 정말 운명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인생 같습니다. 제 욕심만 채우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모든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흔하디 흔한 여성이에요. 어렸을 때 11살이란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급작스럽게 아버지가 아프시는 바람에 귀국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전 대학교는 가지 못한 채 유학을 마무리하였어요. 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늘 있으셨는데 뒤늦게라도 다시 미국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아버지를 두고 미국으로 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국 유학을 오랫동안 했어서 그런지 학원가에서
유학파 출신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제 삶에 늘 만족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학원 원장인 남편을 만났고 남편의 열렬한 구애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니, 당신이 선생이야? 우리 아들이 영어 숙제 좀 안 해갈 수 있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이한테 벌을 줘요? 막말로 당신은 우리한테 돈 받아서 애들 가르치는 학원 강사야. 근데 어디 진짜 선생 노릇을 하면서 우리한테 훈계질을 해? 도훈이 어머님, 이건 아니죠. 도훈이가 숙제 안 해온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수업 시간마다 옆 친구 괴롭히면서 낄낄거리는 게 한두 번인 줄 아세요? 제가 그때도 직접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아들은 잘못 없다니 이건 아닌 것 같네요. 당신 뭐 되는 줄 아나 보지? 나 의사야. 내가 어련히 아들 교육 잘 시킬까? 학원 선생이나 하고 있는 주제에 나 이렇게 하면 원장님한테 따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장이랑 아주 특별한 사이거든. 당신 내 입김 한 방이면 이 학원가에서 매장이야. 알아?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엄마인데? 남들이 다 나한테 붙어가지고 스터디 정보 알아내고 싶어 한다고. 다른 학원 선생들은 좀 굽신거리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데 뭐 얼마나 잘났다고 매번 고개를 빳빳이 들어? 어머님 뒷배경이야 뭐 제가 알 바는 아니고요. 전 그냥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제 수업에 대해 늘 말이 많으시면 도훈이는 다른 학원으로 보내는 게 좋겠네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뿐이에요. 뭐야? 당신이 감히 내 아들 보고 나가라고 해? 너 여기 학원에서 쫓겨나고 싶어 환장했구나? 내가 누군 줄 알고? 항상 반에서 문제가 되는 학생의 어머니와 늘 충돌이 있었어요. 그 어머님은 본인이 의사라는 이유로 저에게 늘 막대하셨고 고용된 사람이니 그저 본인 말을 따르라고 하였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 남편 될 사람의 동생 부인이더라고요. 저런 사람과 가족이 되어야 한다니 정말 끔찍했고 싫었어요. 그래도 결혼하면 같이 살 것도 아닌데 뭐 얼마나 부딪히겠어 라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해 나갔고 동서 역시 저에게 앙금이 있는지 늘 나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래도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전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매우 많았지만 동서는 그럼에도 절 발밑에 두고 싶어 하였어요. 형님인 줄 모르고 제가 신뢰를 범했네요. 근데 우리 아주버님 학원에서 강의할 정도로 스펙이 화려하진 않네요. 도훈이 영어 실력이 왜 이렇게 안 느나 했더니 아니 고졸이라니 말만 유학파지. 대학교도 안 나온 거 아닌가요? 당황스럽게. 나 대학교는 안 나왔어. 그래도 미국 대학교에 붙긴 했지. 그리고 애초에 준성 씨가 이거 모르고 뽑은 것도 아니고. 웬만한 영문학과 나온 사람보다 영어는 딸리지 않으니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도훈이는 영어 실력이 안 늘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학원에서 잠만 자고 숙제도 안 하는데 어떻게 실력이 늘겠어? 차라리 개인 과외를 하는 게 도훈이한텐 나을 거야. 뭐라고요? 지금 우리 도훈이 무시하는 건가요? 형님, 잊었나 본데 자녀 IQ는 유전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의사인데 우리 도훈이가 뭐라도 하지 않겠어요? 막말로 전 공부를 몇 년이나 했는데 늘 아주버님의 결혼 상대는 누굴까 하면서 기대하고 또 기대했거든요. 아주버님의 결혼 상대가 정말 실망스럽긴 하네요. 그래도 가족이 됐으니 잘 지내보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자매가 있었으면 해서 동서 사이도 정말 좋을 것 같았는데 그건 어긋난 것 같네. 그래도 잘 지내보자고. 솔직히 형님한텐 완전 땡큐죠. 학원 원장 남편의 잘 사는 시댁, 그리고 의사 동서. 형님 스펙에 너무 화려하잖아요? 동서, 이제 가족이 됐으니 한마디 할게.
나 그래도 동서한테 손윗 사람인데 예의 좀 지켜줄래? 진짜 기분 나빠지려 하거든. 동서는 그렇게 늘 저만 보면 잡아먹일 듯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의사라며 저에게 늘 콧대를 세우기도 하였죠. 하지만 다행인 건 동서 외의 다른 시댁 식구들은 저를 참 좋아해 주셨고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시댁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님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 정말 검소하시고 또 소녀 같으신 분이었어요. 언제나 절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었죠. 아유, 네가 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그래도 네가 해준 파스타나 라자냐가 너무 맛있지 뭐야. 어쩜 이리 양식을 잘하니? 내가 양식을 또 엄청 좋아하잖아. 이제 웬만한 레스토랑 안 가도 되겠어. 우리 큰애가 많이 해주면 되잖니. 아유, 그럼요. 어머님 드시고 싶으실 때 언제든 호출하세요.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도훈이 너도 얼른 와서 이거 먹어봐. 우와, 맛있겠다. 선생님, 아니지. 이제 큰엄마라고 불러야죠? 큰엄마가 이런 것도 해주니까 너무 좋은데요? 언제든지 얘기해. 큰엄마가 많이 해줄게. 그리고 숙제는 잘하고 있는 거지? 너 큰엄마라고 안 봐준다. 열심히 해. 영어 강사가 너라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우리 도훈이가 외동으로만 자라서 예에 조금 서툴러도 네가 이해해. 잘 가르쳐주면 더 좋고. 사실 우리 도훈이가 오냐오냐 자라서 그렇지 똑똑해서 말귀는 정말 잘 알아듣거든. 그럼요. 저도 조카가 있는 게 도훈이가 처음인지라 큰엄마로서 서툴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더 특별히 케어할게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조카랑 같이 맛있게 양식도 먹고 즐기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분가를 했지만 아이가 있는 시동생네는 시어머니께서 조카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아이와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오전 진료만 보고 들어온 동서는 다짜고짜 저를 보고 큰 소리를 내었고 그날 또다시 한바탕 하고 말았답니다. 동서는 그냥 저라는 사람이 싫은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도 난감해 하셨고 잔뜩 화가 난 동서를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조카는 동서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아니, 지금 애한테 뭘 먹인 거예요? 파스타라니? 우리 도훈이 지금 살 빼는 거 몰라요? 가뜩이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형님이 뭘 한다고 음식을 해서 설치는 건데요? 자기 자식 아니라고 지금 막 한다는 거야, 뭐야? 진짜 어이없어 죽겠네. 동서, 무슨 말이 그래? 같이 점심 식사한 거고 이거 다 비건 재료로 만든 거라 살도 많이 안 쪄. 그리고 식단에 주의 줬으면 이렇게 먹게 안 했지. 그렇다고 다짜고짜 화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사람이 화가 많니? 제가 화가 많다고요? 형님이 행동을 막 하는 건 아니고요? 아, 진짜 어이없네. 대학도 안 나온 주제에 지금 의사인 저한테 말대꾸하는 거예요? 뭐예요? 언제나 그렇게 지성인인 척하면서 고상한 사람인 양 행동하는 거 진짜 짜증나거든요? 예, 그만해라. 아니 큰애가 뭐 일부러 그랬겠니? 그리고 도훈이도 어차피 점심은 먹었어야 했잖아. 그러지 마라. 그리고 형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우리 집안에 그런 법은 없다. 너도 말 조심하고. 그네도 잘하자고 한 일이니 그만해라. 어머님은 제가 지금 예민하게 그런다는 건가요? 결혼한 지 저 11년이고 형님은 고작 몇 개월인데 이러시기 있어요? 그리고 형님이면 형님 대접받기에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야죠. 이건 무슨 고졸한테 형님 하면서 굽신거려야 하나? 아, 그래.
뭐 도훈이가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 무지했네. 그러니까 동서도 그만해. 근데 사람 앞에다 두고 계속해서 대학 얘기 거들먹거리면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동서도 말조심 좀 해줬으면 해. 그러니까 제 심기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입에서 이런 말 나올 일도 없잖아요? 짜증나 죽겠네. 동서는 시어머니의 한마디에도 절대 지지 않고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면서 저를 무섭게 노려보았고, 그 일로 전 다시는 동서가 연루된 모든 사람들과 가족에게도 아무런 것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동서의 아들이 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서와 계속해서 마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날은 더 큰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조카가 학원에서 또다시 말썽을 부리게 되었고, 선생님으로서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동서와의 갈등이 폭발했거든요. 아니, 형님이 뭔데 우리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요. 진짜 수준 떨어져서 여기서 못 가르치겠네? 아주버님한테 얘기해서 선생님을 바꾸던지 해야지. 그래도 가족이라고 고졸 출신이지만 더 잘 봐주겠거니 해서 믿고 맡겼더니 우리 애를 하대해? 당신이 이렇게 설칠 때가 아니라고. 감히 의사아들한테. 고졸 출신 학원 나부랭이 강사가 변명할 생각 말고 선생 바꿔줘요. 지금 말 다 했어? 지난번부터 선 넘는다 하니까 아주 담 넘어버리듯 넘어버리네. 동서가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그렇지 본인 아들이 잘못한 건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지. 그리고 가족이니까 더 질책하고 훈육하는 거야. 도훈이가 뭐가 되겠니? 그런 엄마 밑에서 퍽도 가정교육 되겠어 진짜. 말 조심해. 그리고 도훈이한테 뭐가 나은 선택인지 잘 생각하고 가르쳐. 고졸은 입 다무세요. 우리 아들이 고졸한테 배움받는 것도 수치인데 무슨 말을 더 해요? 아주버님한테 말해서 당장 반 바꿔달라고 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제 말 명심해요. 동서는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할라치면 고조를 들먹거렸어요. 하지만 제 방 앞에서 얘기를 모두 엿듣고 있던 남편은 동서의 이런 행동에 매우 화가 나 버렸고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며 조카를 학원에서 퇴출시키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사이가 그다지 좋은 게 아닌 건 알았지만 동서가 절 이 정도로 막대하는 줄은 몰랐던 남편이었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주버님, 이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 학원 다니려고 줄 서는 엄마들도 많은데 저희 애가 왜 나가야 해요? 고졸한테 배우기 싫다고 하니까 나가야죠. 제 와이프라서가 아니라 이 근처 학부모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와이프 수업이에요. 거의 언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데 학벌이 중요합니까? 애들 성적도 잘 올라, 잘 가르쳐, 애들도 잘 따라, 도훈이만 이래요. 다른 학부모님들이 도훈이 학원에서 퇴출시켜달라고 몇 번 요청한 거 저도 조카라서 참고 있었는데 이젠 아닌 것 같네요. 재수씨가 원하는 선생님 찾아서 도훈이 맡기면 되겠어요. 제 얘기 끝났습니다. 여자한테 홀리면 답도 없다더니 조카 바보 아주머님께서 어떻게 학원에서 조카를 내쫓을 생각을 해요? 진짜 실망이에요. 저도 재수씨한테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제 와이프를 무시했더니 믿기지 않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동서는 아이를 데리고 학원을 빠져나갔고 남편의 강경한 대응에 따라 조카는 학원을 다시 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동서는 저를 더욱더 싫어하며 대놓고 무시하는 말투를 하기도 하였답니다.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고요. 하물며 저희 가족까지 조롱하는 동서를 참을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 정도로 동서는
상식 밖 사람이었답니다. 형님은 좋겠어요. 고졸인데 남편 잘 만나서 학원 원장 사모 소리나 듣고. 솔직히 고졸이 학원 강사하는 게 말이 안 되죠.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나한테 고졸 얘기밖에 할 말이 없지? 내가 너무 완벽한가 봐, 동서는. 그러니까 매일 이걸로 물고 늘어지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수준 안 맞아서 매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의사가 어쩜 이런 사람이랑 엮였는지. 아, 그때 결혼식에서 뵀다, 친정 어머니도. 딱 보아하니 수준 알만 하던데요? 듣기로는 무슨 반찬집 같은 거 한다고 하시던데. 그게 뭐가 어때서?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본인이 잘하시는 거 하는 건데 이것도 동서한테 욕먹을 거리가 되나? 당연하죠. 저희 부모님들은 지금 강원도에서 거대한 펜션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반찬 가게라니. 역시 아등바등 돈 모아 딸내미 유학 보냈나 싶네요. 역시 노는 물이 나랑 완전 차원이 달랐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가족이 돼?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 본인의 가족들 얘기를 들먹이며 저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동서를 보자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지만 아예 상종하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더더욱 멀리하자 생각했던 그때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고 사실 생신이었기 때문에 동서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시어머니 칠순을 맞이하여 사람들도 모이고 했던 때라 아무리 음식을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손이 많이 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던 그날 동서는 또 한 번 저를 사람들 앞에서 깔아뭉개고 싶어 했던 것 같더라고요. 요즘 누가 칠순을 집에서 한다고. 밖에 나가서 외식이나 할 것이지. 아휴, 문어 손질은 누가 한담? 아, 형님, 이거 해요. 거기다 두면 내가 손질할 거니까 동서는 거기 그릇 좀 치워줄래? 빨리 하려면 그릇들 정리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요? 전 그냥 옆에서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 했거든요. 솔직히 천한 고졸 출신이 이런 거 도맡아 하는 거 아닌가요? 형님 몸으로라도 때워야 어른들한테 예쁨 받는 거예요. 뭘 모르시네. 이것들 다 형님 찾으니까 형님이 손질하고 요리하세요. 아, 맞다. 공짜라 화기할 순 없지. 우리 집 주 3일 일 봐주러 오는 아주머니 시급이 2만 원인데 가족이니 일당 2만 원으로 하죠. 동서가 던진 2만 원을 보고 어머님의 동생분, 즉 이모님이 어머님께 귓속말로 수근수근하는 것이 들려왔고 전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이대로 절대 간과해선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불쑥 들면서 이걸 바로 잡아야겠더라고요. 어머, 여기 큰 며느리 고졸이야? 아니 춘성이 학원에서 강사한다고 하지 않았어? 난 당연히 유학 파라길래 미국에서 대학교까지 다 마치고 들어온 줄 알았는데 어머, 언니 생각보다 되게 소박한 며느리들이었구나. 너 말을 무슨 그렇게 하니? 학벌이 뭐가 중요해? 서로 좋아하고 사람 됨됨이만 괜찮으면 됐지. 둘째 너 그만 못해? 엄마, 전데요. 엄지연 의사 알죠?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잘라버려요. 이런 인간성으로 무슨 의사를 한다고. 부탁해요. 형님. 형님 엄마는 반찬 가게 하잖아요. 근데 무슨 절 자르라 마라 하는 거죠? 참나. 쇼도 적당히 해야지. 못 들어주겠네. 지금 이모님 앞이라고 쇼하는 거예요? 어머님, 형님 좀 보세요. 사람들 있다고 허언증 남발하는 거. 날 누가 잘라? 전한 고졸 출신이니 시댁 행사는 내가 다 하라며 일당 2만 원 던진 의사 동서였고 그 앞에서 즉시 제 면모를 보여주니
기막힌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동서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답니다. 눈뜨고 못 봐줄 지경이었거든요. 내일부터 백수 될 거니까 이제 도훈이 교육은 동서가 시키면 되겠네. 그렇게 의사 아들이라고 유난을 떨어대더니만. 제가 왜 잘려요? 지금 꿈꾸셨어요? 아니, 병원에서 전화가 왜 오지? 네. 아니, 그럴 리가요. 제가요? 아니, 왜죠? 사실은 이러했어요. 저희 아빠와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이혼을 하셨고, 전 아빠와 같이 살았답니다. 두 분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주말마다 엄마네 집에 가서 잠도 자고 전 이혼 가정임에도 빈자리를 느끼지 않고 컸어요. 그리고 아빠는 재혼을 하셨고 재혼한 새어머니 또한 저에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저를 길러주셨죠. 친엄마한테 죄송하게도 새엄마 또한 제 엄마라고 느끼며 살았고요. 새엄마네 집안이 워낙 부유했고 작은 종합병원을 가지고 있던지라 전 유학도 다녀올 수 있었고 그 병원 페이닥터가 제 동서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새어머니의 배려로 저희 친엄마가 제 결혼식과 상견례장에 등장을 했던 것이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동서에겐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었어요. 날 키워주신 엄마가 날 괴롭힌 널 더 이상 쓰기 싫다는데 낸들 어쩌니? 언제든 말하라는데 그게 오늘이었지. 너 의사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더니만 우리 엄마한테 월급 받아먹으니 좋아?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잘났으니 갈 데 많겠지. 그러니까 어디 한번 병원 잘리고 아들 케어하고 지내봐. 얼마나 교육 잘 시키나 보자. 네 아들도 너처럼 되겠지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사장님이 그럼 형님네 새어머니라니? 아니, 온 가족이 짜고 친 거잖아요. 이게 왜 짜고 친 거야? 굳이 얘기를 안 한 거지? 어쩜 너는 그렇게 욕심도 많고 네가 좀 잘난 것 같으니 사람을 그리 깔아뭉개니? 식구들 앞에서 이렇게 기강 흔들리고 가정 파탄 난 거 보여주니까 좋아? 정말 실망이다. 당장 내 집에서 네 아들이랑 네 남편이랑 나가 살아. 나도 너 보기 힘들 것 같다. 지 형님한테 2만 원이나 던져대고 소름 끼쳐.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형님이 애초에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그랬겠냐고요. 형님, 얘기 좀 해요. 너랑 무슨 얘기를 하니? 아까처럼 해봐. 이제 와서 이사장님이 우리 엄마라고 하니 굽신거리는 거야? 얼굴이 몇 개야? 동서는 제 새어머니가 병원 이사장이라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행동을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본인이 내뱉은 행동은 절대 용서받기란 힘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이모님과 가족들 또한 동서를 안 좋게 보기 시작했답니다. 이모님도 제 학벌에 놀라긴 했지만 시어머니에게 따끔히 혼이 난 뒤 다시 동서를 질책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사실 상처는 조금 받았지만 말이죠. 형님, 제가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지금 정색하시는 거죠? 제가 설마 형님한테 그러겠어요? 전 친해져 보자고 하는 장난이었는데 형님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신다. 안 그래요, 이모님? 형님 동서 사이인데 이런 것쯤은 눈 감아 주셔야죠. 아니, 왜 나를 끌어들이니? 언니네 둘째 며느리 진짜 웃긴다. 그리고 이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그렇게 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은데 정식으로 사과해. 오죽했으면 첫째가 그런 행동을 했겠어? 에휴, 언니네 집도 완전 콩가루구만. 우리 먼저 갈게. 네 인성 내가 알아봤다만 정말 끔찍하다.
내 칠순에 이게 뭔 난리인지.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어머님, 어머님은 제 편이 되어주셔야죠. 아니, 그동안 제가 모신 세월이 얼만데 지금 어떻게 저를 내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모셔? 내가 도훈이를 키우고 너네가 내 집에 빌부터 산 거지? 말은 바로 해. 이게 어디서 모셨다고 나불대? 동서는 이모님까지 끌어들였지만 이모님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며 가족들을 데리고 자리를 뜨셨고 그날 저도 화가 너무 나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래가 자애로운 분이셨기 때문에 남한테 화를 내거나 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동안 시어머니도 동서에게 맺힌 게 많았는지 엄청 퍼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저희 새어머니의 말대로 병원에서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어차피 페이닥터로 시간제 일을 하고 있던 동서였기에 정규직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병원이라서가 아니라 굉장히 복지가 좋았기 때문에 동서는 아쉬워하였어요. 너 나가라는 말 못 들었니? 나 이제 너랑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너랑 네 아들 그리고 네 남편까지 데리고 나가라고. 어머님, 제가 가긴 어딜 가요? 저 결혼한 지 1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어머님은 절더러 쉽게 나가라고 할 수가 있죠? 나도 많이 참은 거다. 이제 더 이상 네 꼴 못 보겠으니까 나가. 애가 어쩜 그렇게 영악하고 못됐는지. 오죽하면 첫째가 그러겠어. 나도 더 이상 네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집을 구하던지 알아서 해. 그리고 당분간 여기 찾아오지 마. 그리고 나도 참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그동안 도훈이랑 우리 아들 때문에 참았는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역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형님한테 제가 정식으로 사과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던 동서네였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당장 본인 집에서 동서를 나가라고 하였고 그 덕에 시동생은 집을 알아볼 처지가 되었어요. 집을 구하는 것도 시어머니가 단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아서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하나를 전세 얻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쯤 되니 모든 걸 자각하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동서는 저에게 사과를 하는 신용을 하였어요. 형님, 저 반성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푸세요. 제가 지금 시어머니한테도 손절당하고 병원에서도 잘리고 솔직히 이게 이런 문제인가요? 죄송하니까 형님 새어머니랑 시어머니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솔직히 저야 의사라서 갈 때는 많지만 외관상 제가 병원에서 쫓겨나 버리게 돼서 다른 병원 들어가는 것도 좀 보기가 그래서 그래요. 형님 착하시잖아요. 착해서 무시했니? 고졸이라고 천박하다고 했고? 도대체 내가 동서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한 거야? 설마 고졸인데 도훈이 가르쳐서 그래? 도훈이 영어 성적도 엄청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난 동서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 그리고 이제 와서 병원에서 잘리고 어머님이 집 나가라고 하니까 사과하는 거잖아. 내가 더 이해가 안 간다. 형님이 그냥 부러웠어요. 고졸인데도 어머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어디서나 당당하고 심지어 도훈이 친구들 엄마 얘기 들어보면 형님한테 수업받고 싶어서 대기 타고 기다린다고 하니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인기가 많나 싶었던 거예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다신 안 그럴게요. 이제부터 제가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마음 푸시고 용서 부탁드려요. 부탁인지 명령인지 모르겠다. 우리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너한테 당한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마음이 안 풀려. 돌아가.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질투에서 비롯됐다고 말하는 동서였지만 사실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자라 반찬 가게를 하시는 친엄마까지 모욕한 동서였기에 그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밖엔 안 보였고 그러기에 동서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죠. 제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니 동서는 왔다 갔다 하며 돌변했어요. 미안하다고 사죄했다가 다시 화를 냈다가 이상하더라고요. 진정으로 반성할 때까지 기다릴게. 솔직히 지금 이러는 거 쇼 같거든.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다고? 이런 마음뿐이야. 아니, 제가 사과 드렸잖아요. 솔직히 의사인 제가 이렇게 사죄하면 형님 같은 사람은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나 같은 사람? 거봐, 이럴 줄 알았어. 바로 한마디에 본성이 나오네. 넌 늘 나를 네 아래로 보고 있지? 이제 보지 말자. 아니, 그냥 형님 한마디면 다 될 일을 뭘 이렇게 따져대요? 아, 진짜 말 안 통하네. 전 사과했는데 형님이 거절한 거예요. 제가 고졸 형님 따위 때문에 시어머니랑 결혼하면 되겠어요? 어머님 재산 혼자 가로챌 생각인가 본데 꿈 깨세요. 그럼 그렇지. 네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잘 보일 일이 뭐가 있겠니? 다 돈 때문이지. 진짜 천박한 건 너야. 구질구질하다. 천박이라니? 내가 어딜 봐서? 나 의사야. 남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을 가진 의사에 잘 사는 시댁을 둔 커리어 우먼이라고. 와, 어쩜 좋니? 중증이다 정말. 네가 환자를 치료할 게 아니라 네가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이야. 더 이상 엮이지 말자. 동서의 본성은 역시 엄청났어요. 결국 전 동서에게 진정으로 미안하단 소리를 듣지 못했죠. 그리고 얼마 뒤 새어머니를 만났을 때 새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도 근태가 불성실하고 의사들 사이에서 평판이 안 좋았다고 말이에요. 간호사들도 제일 싫어하는 닥터가 그 여자래. 우리 딸 마음고생 많았다 정말. 아니 어쩜 그런 애가 동서라니? 간호사들한테도 퍽하면 간호사 주제에 이런 말을 달고 살았대. 미친 거 아니니? 내가 진작 알았으면 잘랐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그래도 제 속이 뻥 뚫렸어요. 아마 엄마가 가진 힘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가 왔어도 본인이 잘못한 걸 몰랐을 텐데요, 뭐. 같은 의료인인데도 간호사한테 말 그렇게 하는 꼬락서니 보니 저한테 왜 그랬는지 더 잘 알겠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듣기론 동서는 지금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닌다고 했어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수업도 듣지 못하니 아들 친구들 엄마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점점 그 엄마들의 세계에도 도태되고 있다고 했죠. 교육열이 어마어마한 엄마들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학원에서 팽당한 학생의 엄마와 교류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엄마들이 꼬치꼬치 어떻게 된 거냐고 캐물었지만 전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 화살이 다시 저에게 돌아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동서는 지금 최고의 벌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저희 병원에서 잘린 전적이 있어 다들 쓰는 것을 꺼려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엄마랑도 연 끊고 이렇게 살아야겠냐? 인성이 왜 그래? 우리 엄마같이 착한 사람이 오죽했으면 널 내척했냐고. 너 당장 형수한테 사과해. 어떻게든 용서 빌라고. 안 그러면 나도 너랑 얼마나 살지 모르겠다.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그 여자 때문에 남편도 잃어야 돼? 속 터지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끝까지 큰 소리지? 진짜 정 떨어진다. 도훈이 때문에 지금은 참지만
나 많이 안 참아. 명심해. 형수님한테 사과드려. 또 그 여자 편이지? 다들 나한테 왜 그래? 그 여자가 뭐길래 하나같이 그 여자 편만 드는 거냐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의사인데 어떻게 다들 나를 질책해? 진짜 억울하고 어이없다. 나같이 윗물에 살아야 할 사람이 아래 것 때문에. 말투 봐라 진짜. 정 털린다. 의사면 다야? 솔직히 고급 서비스직이지.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난리야? 정말 없이 살아서 네가 피해망상으로 똘똘 뭉쳤나 본데 직업이 다가 아니야. 인성이 중요한 거라고. 우리 도훈이가 널 닮을까봐 무섭다. 그리고 시동생과도 매일같이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